안녕하세요. 115만 회원과 함께하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개구리입니다. 시즌3 63하고 많이 다뤘던 지역이고 핫할 만한 단지고 투자 가치도 높다고 생각하는 단지입니다. 왕숙신도시 B17블럭 이지도원입니다. 공고 영상이고요. 사실 왕숙신도시는 저희 이번 시즌3의 2화 두 번째 영상이 왕숙신도시 A1블럭이었고 그 며칠 뒤에 왕숙신도시 민간참여 공공분양이었죠. 좀 특이한 형태인데 바로 프루지오에서 담당했던 B1, B2 블럭을 보여드렸고 그 뒤로 이제 진접 2지구라고 사실 왕숙신도시 바로 위에 붙어 있는 지구죠. 거기에 나왔던 A1 블럭과 그리고 올해 나올 줄은 몰랐는데 갑자기 진접 2지구에 A7 블럭이 나왔어요. 얘네 네 단지는 왕숙역에서 위쪽으로 가면 풍양역이 있거든요. 9호선 연결되는 거고 지금 4호선도 탈 수 있는 곳인데 역세권들이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괜찮았다고 평가를 했는데 사실 아무리 뭐니 해도 왕숙신도시에서 가장 괜찮은 입지는 왕숙역 인접 단지들이죠. 그런 단지 중에 하나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썸네일에서 B17 미국의 폭격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활약을 했던 폭격기인데 저는 이 B17 블럭이 그런 폭격기 역할 불타오르게 만드는 뭐를 왕숙신도시의 가격을 추후에 입주할 때도 어느 정도 올라주겠지만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불타오르게 만들 만한 단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이 단지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2의 일산? 아니 그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또 저희 일산 신도시 회원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고양시 쪽 회원님들도 저희 카페에 많으시고 또 그쪽 지역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욕을 먹을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왕숙 신도시가 기본적으로 제2의 일산 신도시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신다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뒤에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고 일단 기본적인 정보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투자성이 갖춰진 단지인지 즉 저희가 선별단지 영상 보여드리잖아요. 저희 영상 보시고 뭐 너는 영상 찍는 것보다 좋은 단지래 좋다고만 얘기해 이러실 수 있는데 저희는 사실 청약홈에 올라오는 단지 중에서 선별을 일단 해서 보여드리잖아요. 물론 선별했다고 해서 다 투자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 단지는 투자성이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선별을 했어요. 대단지는 아닙니다. 491세대이기 때문에 딱 중규모 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지역 핵심 단지입니다. 보시면 이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여기 진건읍이 보이실 거예요. 별내 바로 옆에 있는 여기에 이제 왕숙이 들어가요.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일산 여기 있습니다. 일산 서구 동구인데 동구가 좀 더 핫하죠. 여기서 보여드릴 게 뭐냐면 여기가 진건이잖아요. 요 부분 이 남양주 워낙에 커서 한 번에 붉게 표시되는데 여기에요. 물론 일산이 1기 신도시이고 상당히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호수공원 말할 나위 없고요. 좋은데 문제는 지금 구축화가 됐고 물론 재건축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재건축이 한 번에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왕숙 신도시하고 일산을 비교했을 때 물리적 거리 물론 교통 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가깝다고 해서 꼭 좋지는 않습니다. 교통 여건이 안 좋다면 하지만 물리적 거리도 무시는 못해요. 일산에서 어떤 서울 중심권 강남이든 강북이든 서울 중심까지의 거리를 비교했을 때 왕숙이 물리적으로는 좀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리 말씀드릴 게 인천과 동탄도 좀 비교를 오늘 해드릴 거거든요. 인천은 여기 있죠. 물론 인천은 자체로서 대도시라는 점을 감안해야 된다고 항상 인천 분야에서 말씀드리긴 합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도 서울 중심권 강남이든 강북이든 물리적 거리는 다산에 비하면 좀 더 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어딜 비교해야 되냐면 오늘 동탄을 비교해야 됩니다. 동탄 일단 이 화면에 안 잡혀요. 좀 멀다는 얘기죠. 여기 있습니다. 동탄 여기에요. 화성도 커서 여기까지 다 포함되지만 동탄은 여기입니다. 가장 오른쪽. 여기서부터 강남이나 강북의 중심 업무지구까지 어떤 거리는 좀 멀죠. 동탄이 나쁘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물리적 거리를 일단 말씀드린 거예요. 기본적인 것으로서. 뒤에서 좀 말씀드릴 건데 여튼 왕숙 신도시는 3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물량이 많은 곳입니다. 물량빨이라고 그러죠. 속된 말로. 물량빨 무시 못합니다. 이게 추후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뒤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세권입니다. 왕숙역 9호선 GTX-B 사실은 경춘선도 들어올 예정이고요. 현재로서는 산흥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왕숙천이 있어요. 그래서 왕숙지구가 된 건데 이 왕숙천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시면 만들어진 게 이 왕숙신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밑에 요거 컬러풀한 거는 다산, 진건, 지금지구고 여기가 왕숙인데 보시면은 얼마 전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4개 단지는 여기 들어갑니다. 진접 2지구와 왕숙신도시 1지구 북쪽이죠. 여기에 풍양역이 생기고 여기 하나 여기 더 생기거든요. 복합시설이라고 돼 있는 이 부분 요 두 역을 이용할 수 있는 단지들이 이번에 들어갔던 거예요. 제일 먼저 들어간 게 왕숙지구 A1 블럭입니다. 풍양역까지 충분히 도보 가능한 걸로 그랬죠. 그 다음 들어간 게 민간 참여였던 프루지오 이름을 아예 처음부터 달고 들어가는 요 두 단지 1, 2블럭인데 얘네는 풍양역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이쪽에 들어서는 역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다리가 놓이면 좀 좋겠다라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다음 위쪽은 진접 2지구인데 뭐 사실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왕숙
왕숙 지구에 그냥 포함된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해요. 다만 개발 시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분양가가 좀 쌌죠. 오히려 이쪽에 있는 게 진저미지구 A1 블럭입니다. 이쪽에 여기 평양역 들어오니까 상당히 가깝죠. 그 다음이 여기가 최근에 마지막 분양했던 A7지구입니다. 얘는 좀 빨리 나왔어요. 제 예상보다. 얘도 거리도 좋고 특히나 가장 싸게 나왔죠 이번에. 그래서 좋다고 그랬는데 여기 개설되는 평양역은 4호선을 이용한다라든가 아니면 추후에 들어올 9호선을 이용하게 돼요. 근데 이 9호선 타고 내려오다 보면 세정거장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 만들어진 게 왕숙역입니다. 왕숙신도시 이름이 붙은. 왜 여기에 왕숙신도시에 왕숙역이라는 이름을 갖다 썼느냐? 핵심 지구입니다. 여기 9호선이 세로쪽으로 들어오고 이 파란 선 보이시죠? B가 여기를 통과하면서 여기 개설됩니다. 경춘선역도 개설돼요. 기존의 경춘선역이 여기 있거든요. 따라서 더블 역세권이죠. 9호선과 GTX-B를 이용할 수 있는. GTX-B의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왕숙역을 기준으로 해서 대략 500~600m권에 드는 요 단지들이 저는 왕숙에서 A급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노란색들, 여기 노란색들. 여기도 어느 정도 포함될 수 있어요. 여기 다리가 특히나 여기 직선호인 곳은 생각보다 멀진 않습니다. 500m권이기 때문에 요 한 20여 개 좀 안 되는 단지 얘네가 왕숙신도시 전체의 1바. 물론 제일 가까운 얘네들이 최고로 좋은 거고 이번에 들은 B17은 어디냐? 여기입니다. 좀 멀어 보이지만 거리를 재보면 분양 홈페이지 나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왕숙역 개설되는 곳 나와 있습니다. 대략 600에서 700m권입니다. 그리고 단지 블록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뭐 뒤쪽 동들도 그렇게 멀진 않아요. 따라서 충분히 도보가 가능한 거리. 700m권이면 대략 10분에서 15분 정도 사이에 걸을 수 있거든요. 네, 충분히 도보가 가능하죠. 더군다나 그렇게 비싸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오늘 비교해 드릴 건데 기존의 왕숙 신도시에 대한 네 단지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영상들도 다 있고요. 뭐 그 영상들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왕숙 신도시 투자 분석 편을 1, 2, 3편까지 올려드렸어요. 얘를 좀 기다렸죠. 얘 나온 다음에 4편과 5편도 올려드린다고 했는데 투자 분석 편 1, 2, 3편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왕숙 신도시 상당히 큰 규모인데 사실은 얘가 들어가면서 이쪽에 기존에 들어있던 별내라든가 다산이라든가 평내옥평이라든가 여기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 다 연결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권역을 만들고 많은 단지들이 들어가게 되고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도 가장 그 단지들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단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한 20여 개가 이 왼쪽 이 오른쪽에 벌써 보이잖아요. 기축들 보이는데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얘로 인해서. 또 하나는 산흥역은 지금도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 보이실까요? 산흥역 경춘선 지금도 있습니다. 얘까지 거리도 멀지가 않아요. 여기서부터는 대략 600m권 정도 된다 보시면 됩니다. 물론 왕숙역이 개설됐을 때 왕숙역을 주로 이용하시게 될 겁니다. 특히나 GTX-B 때문에. 따라서 이런 교통 여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GTX-B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왕숙 신도시라고 하는 대규모 3기 신도시의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들어가고 특히나 왕숙역까지 도보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얘는 왕숙 신도시 전체에 있어서도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은 단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반 경제성을 갖출 거다 이렇게 보고요. 분양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필수 단지죠. 왕숙 신도시 전체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특히나 공급이 부족한 지금 상황에서 향후 한 2, 3년 일단은 부족할 것 같은데 얘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이거 생각해 봐야 되고요. 11호 대책에서도 남양주는 일단 빠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분양 준비하시는 분들 자금 마련 같은 거에서도 생각해 볼 만한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끼리도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아직 3기 신도시 진척률이 상당히 낮아서 비교하기가 조금 힘든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연말됐으니까 제가 조만간에 3기 신도시별 차이, 투자, 분석 이런 영상 띄워드리겠습니다. 일단 조금 빠르게 기본 정보 보고가 있습니다. 오늘은 투자 분석을 좀 뒤에서 자세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사전청에 있었던 단지입니다. 왕숙 쪽이 사청 단지가 많죠. 그래서 월요일날 화요일날은 사청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 나 이거 정말 들어갈 건지 안 들어갈 건지 그거 결정하는 시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번 물량 특공은 10날 즉 수요일날 있고 11일, 12일에 일반 1, 2순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통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왕숙역이 상당히 중요하고 여기 들어온 9호선보다도 GTX-B가 더 중요합니다. 이유는 9호선이 나쁘진 않아요. 골드라인 황금 노선이라고 말하는데 문제는 이 9호선이 이 왕숙에서 보면 좀 돌아간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가서 다산 지금지구에서 미사까지 거쳐서 이렇게 고덕 쪽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급행도 있겠지만 그래서 아무래도 GTX-B가 좀 더 유용한 어떤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남 접근성은 이 9호선보다도 여기 별내에 있는 8호선이
때문에 훨씬 더 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도 있어요. 얼마 전에 분양 전환했던 별내 리슈빌 영상에서 그 점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여건 GTX B용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량은 이번에 491세대 중에서 사청이 이미 403세대가 이루어졌어요. 따라서 이번에 나오는 일반 물량은 88세대 상당히 적게 느껴집니다. 그 중에서 특히나 특공이 66세대고 순수한 일반 물량이 22세대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많이 실망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사청이 403세대였는데 이번에 왕숙하고 진접2 지구에서 4개 단지 보여드렸었잖아요. 그쪽에 사청에서 포기한 분들, 포기했다기보다 사실은 중간에 3년이 넘게 지났단 말이에요. 지금 사청한 지 그 중간에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이 있어요. 상당히 많죠. 3년이면. 그러다 보니까 근 50%까지도 나왔어요. 뭐가? 사청하셨던 분들 중에서 청약을 포기하신 분이. 여기는 근데 경쟁률이 좀 셌었기 때문에 기존 단지들보다는 그 물량, 즉 사청을 포기하는 물량이 적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나아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너무 실망하지는 마시고 청약하신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고 25층 8개동입니다. 대략 이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왼쪽이 좀 흐릿하게 보이는 게 이번에 같이 분양하는 A24 신혼희망타운이고요. 입주는 28년 12월입니다. 딱 3년 정도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가 뭐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민간 물량에 비해서 공공이다 보니까 자금 마련에 있어서 좀 더 여유가 있고 더군다나 규제도 피해서 얘는 준도금 대출도 잘 나올 거고 입주 대기 기간 3년이니까 큰 무리는 없는 입주 대기 기간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분상제 적용되죠. 재당첨 10년, 전매 3년 제한이 있는데 이런 제한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 왜냐면 수익성이 좋을 거기 때문에. 중요한 분양가인데 두 가지 평형이 있어요. 74형은 5.3억에서 5.7억에 나왔고 84는 6억에서 6.4억에 나왔습니다. 일단 22년 3월 지금부터 3년이 좀 넘었는데 사전 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는 74가 4.6억, 84가 5.2억이었습니다. 이건 뭐 사청 단지들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대략 20% 정도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더군다나 옵션 포함하면 그 체감상으로는 좀 많이 올랐다는 느낌이 드실 텐데 어차피 추정 분양가도 이거 평균 분양가였던 거고 추정 분양가를 보실 때는 고층, 풀업 이런 거 생각하면 이때도 5.2억은 아니었던 거라고 보셔야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가격은 비싸게 나온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기본 분양가긴 한데 좀 이따 풀업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왜냐면 왕숙에 들어간 푸르지오 더 퍼스트 1, 2단지 즉 왕숙 B1, 2가 있는데 아까 보여드렸었죠. 얘가 있는데 커뮤니티부터 시작해서 정말 잘 만든 단지예요. 괜찮은 단지로 제가 평가드렸습니다. 영상 참조하시면 되는데 더군다나 얘는 민간 참여 공공 분양이기 때문에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건 물론이고 자재도 사실은 일반적인 공공 물량은 광급 자재 같은 거 쓰게 되어 있는데 얘는 민간 참여다 보니까 그런 품질 면에서도 좀 더 좋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역까지 거리도 도보가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풍영역이라든가 요 밑쪽에 생기는 역, 그 다음 역, 도호선 가능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입지 자체로 보면은 이번에 들어가는 B17이 더 좋다고 봐야죠. 왕숙역을 직접적으로 도보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물론 브랜드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왕숙 푸르지오에 비해서 빠지는 게 있긴 합니다. 여튼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볼게요. 근데 얘가 5.4억에서 6억에 84가 기본 분양가 나왔었어요. 즉 얘보다 대략 5, 6천 비싸게 나온 거거든요. 이번에 B17이. 근데 입지를 비교해 봤을 때 다른 조건에서 푸르지오가 우위인 점들이 있지만 민간 참여라는 측면에서 특히나 커뮤니티 같은 거 보시면 푸르지오 상당히 좋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차이는 크지 않은 거다. 즉 B17이 잘 나와준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실질 분양가 봐야 되는데 공공 분양답게 옵션이 많이 붙지는 않습니다. 확장비 74, 750, 84, 960입니다. 싼 편이죠. 물론 강제 옵션입니다. 이거 무조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청 있던 단지들은 다 이 조건에 보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싼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나 확장 안 하면은 최근 나온 아파트는 생활이 안 되죠 사실. 그리고 에어컨은 4기 기준 880, 5기 기준 1050 이거는 오히려 100만 원 정도 공공 분양인데 비싸게 나왔어요. 워낙 기본 분양가 싸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옵션은 2,00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84A형 기준이고요. 나머지 74라든가 84B는 좀 위아래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가장 비싼 급일 겁니다. A형이 평면도도 제일 좋으니까. 그래서 실질 분양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확장비 에어컨 합하면 2천만 원이고 옵션 2천 하면 4천이잖아요. 언제나 하시면 저는 고급 옵션으로 다 때리박은 가격입니다. 가전만 제외하고. 그리고 항상 다 더해버리잖아요. 그래서 4천을 요 기본 분양가에다 더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계약금 10%, 중도금 30%인데 이건 상당히 좋은 점이에요.
점이죠. 중도금이 보통 민간 물량은 60%인데 얘는 절반밖에 안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3년의 입주 대기 기간과 자금 마련 측면이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계약금 10%라고 써놨는데 사청이 되신 분들은 계약금도 5%입니다. 그게 사청의 유일한 장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청제도가 사실은 의미가 많이 없었죠. 여하튼 결국 나온 분양가, 실질 분양가는 4천을 더했습니다. 기본 분양가에 6.4억에서 6.8억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하실 거는 지난 사청단지들 영상 보시면 다 알고 계시겠지만 타입이 무작위 배정되고 형별 신청만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 얘가 74 AB 타입이 있고 84도 AB 타입이 있는데 보통 민간 물량은 내가 A 타입을 청약할지 B 타입을 청약할지 결정할 수 있잖아요. 사청이 이루어진 공공단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즉 형별, 나 74 갈 거다, 84 갈 거다 이것만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추첨을 통해서 74를 만약 신청했다. A형이 당첨되는지 B형이 당첨되는지는 운입니다. 8차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A, B 타입별 신청은 불가능하고 형별 신청만 가능하다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A병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근데 평면도는 A형들이 좀 더 좋은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럼 B형에 당첨되면 나는 망한 거 아니냐 이러실 수 있는데 이 단지는 그런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워낙에 투자성이 좋아서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여하튼 22년 추정 분양가보다는 대략 20% 이상 오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 당시에 35.1대 1이라는 꽤 높은 경쟁률을 보였었던 단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왕수 프루지오도 실질 분양가는 이랬어요. 5.8에서 6.2요. 그러니까 대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천에서 6천 정도 비싸게 나왔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근데 입지상 봤을 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평면도는 포베이 마통풍, 알파룸, 현관창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84B 제외하고. 간혹 이 공공분양단지 홈페이지 잘 못 찾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히 단지명을 쳐야 되고 아니면 청약홈 들어가서 연결하면 LH로 연결되거든요. 거기 모집 공고문 있는데 눌러보시면 거기에 사이버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얘 같은 경우에 제가 이지더원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건설사가 라인건설이에요. 그러니까 라인건설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라인건설하고 동양하고 같은 계열입니다. 즉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파라곤 있잖아요. 같은 계열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이 이름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입주 협의회에서. 보통은 요즘 근데 다 붙여주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는 건설사가 만든 게 아니라 LH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기 불편한 게 있어요. LH가 이런 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일단 단지 정보에 타입별 평면도 있습니다. 일단 74AB인데 같이 나와 있어요. 큰 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 포베이 판상형이고 마통풍입니다. 더나 여기 보시면 알파룸 들어가 있죠. 이거 상당히 잘 빠진 겁니다. 84에서도 알파룸 안 들어간 경우 많은데 얘는 알파룸까지 뽑아준. 그리고 여기 보이시나요? 현관만한 현관 창고가 잘 들어가져 있습니다. 즉 알파룸, 현관창고 다 들어가 있는 74에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A급 평면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공이 조금 바뀌고 있는 건 맞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좀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그다음에 84A입니다. 84A도 74를 키운 건데 포베이 판상형 마통풍에 여기도 보시면 알파룸이 상당히 널찍하게 좀 길쭉하긴 하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창고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레스룸이나 파우더룸은 74도 그랬고 얘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74AB랑 84A는 알파룸까지 다 갖춰져 있고 현관창고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급에서 가장 잘 나온 평면도 축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베타룸까지 넣어주는 3면 발코니 잘 활용해서 이런 단지들이 최근에 있긴 한데 그건 정말 극소수고. 그다음 84B인데 얘가 이제 딱 보시면 타워형이죠. 그래도 얘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방들은 당연히 잘 들어가져 있고 침실내 드레스룸도 잘 들어가져 있어요. 파우더룸 이렇게 독립적으로 잘 넣어줬고 얘는 알파룸이 대신 없는 대신에 현관 창고 외에 복도 팬트리가 상당히 크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복도 팬트리 2가 들어가 있어요. 즉 복도 팬트리가 2개예요. 이 2개 합하면 사실은 다른 형들의 알파룸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고가 3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수납에 있어서는 엄청난 장점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양면창입니다. 두 면으로 창이 나 있죠. 거실 쪽이. 다만 주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숨겨진 주방 좋은데 어쩔 수 없었겠지만 이걸 좀 오른쪽으로 벽을 빼서 거실을 좀 더 넓게 해주고 숨겨진 주방에 아일랜드 이렇게 있는 게 낫을 것 같은데 설계상 그게 안 됐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거실이 양면창인 건 좋은데 조금 좁아 보이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 써놨습니다. 84가 되더라도 실망하지 말자. 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어차피 84형으로 신청하셨을 때 얘가 타입별 신청이 안 되니까 운에 맡기긴 해야 되는데 물론 A가 되면 좋겠지만 B가 되더라도 실망은 안 하셔도 됩니다. 얘가 워낙에 수익성이 좋은 단지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여하튼 정리하자면 평면도는 84B 제외하고 74AB, 84A 전부 다 포베이의 마통풍의 알파룸과 현관창고 등 상당히 잘 나온 평면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체 편의성은요. 커뮤니티가 피트니스, 골프 연습장, 작은 도서관, 독서실, 코워킹 스테이션, 주민 카페, 게스트하우스 등이 있습니다. 코워킹
코워킹 스테이션이 뭔가 저도 궁금해서 코워킹 쳐봤더니 일종의 오피스 같은 거, 그러니까 간단한 노트북 같은 거 업무 볼 수 있는 곳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커뮤니티가 일단 조감도로는 전부 1층에 들어가주는 지하가 아닌, 그래서 괜찮은 것 같고, 계절 창고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계절 창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문의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있는 걸로 확인을 했고 세대당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조금 애매하게 적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얘 공공인데 주민 카페하고 게스트하우스도 들어간다는 건 상당히 좋죠. 상당히 좋은 점이죠. 주민 카페랑 게스트하우스 들어간다는 거. 다만 공고문에는 잘 안 나와 있고요. 그게 이제 LH의 문제인데, 여기 보시면 어디서 확인이 가능하냐면 단지 배치도 있거든요. 단지 배치도도 엄청 작아요. 제가 노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걸 확대해서 보면, 여기 보시면 독서실, 작은 도서관, 스마트 멀티룸, 피트니스 센터 1층, 그다음에 여기 경로당, 여기 보시면 근린생활시설 1층 상가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이쪽 위로 가시면 여기 옆으로 또 써 있어요. 주민카페 코워킹 스테이션 1층. 네, 주민카페 여기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여기 게스트하우스 1층 게스트하우스 있어요. 이게 공고문에 또 안 나와 있어갖고 이거 보고 제가 확인한 거라서. 이것도 LH에서 만든 단지 배치도거든요. 그러니까 A24블럭 내일 보여드릴 건데 걔도 이런 식으로 나와서 찾는데 힘들었는데, 이런 건 좀 LH에서 정확하게 표시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고문에는 정확하게 안 나와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델하우스를 간다라든가 전화 같은 걸 하셔서 확인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 단지 조감도, 단지 배치도하고 일부 모집 공고에 나와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 했을 땐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표시면 될 것 같고, 공고문양 치고 잘 들어가 준 거죠. 주민카페하고 게스트하우스 안 들어가는 데들 많습니다. 근데 얘는 이런 거 다 들어가 주니까. 그 다음에 계절창고도 들어가 준다고 하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전부 1층이니까 꼭 한번 확인은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표시면 될 것 같고요. 주차도 1.38대 1, 주차 대수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그걸 갖다가 세대수로 나누는 계산은 제가 했습니다. 그거는 공고문에 거기까지는 계산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주차 1.38대도 나쁘게 나온 거 아닙니다. 공공치어는 잘 나왔어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84가 들어가 있는 단지면 1.5대 1 이상이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공공치고는 잘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74도 꽤 되기 때문에 얘 모자랄 정도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은 유치원 7, 초등학교 11, 중학교 2, 이 왕수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학교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요. 그 중에서 7번 유치원, 11번 초등학교, 2번 중학교가 들어갑니다.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는 29년 3월 예정입니다. 즉 얘가 28년 12월에 들어가니까 충분히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중학교는 1년 전인 28년 3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얘가 학교들이 가깝습니다. 이게 B17블럭이잖아요. 초등학교까지 거리는 200m, 중학교까지는 400m. 충분히 걸을 수 있는, 저학년도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A24 내일 보여드릴 영상인데, 내일 올려드릴 단지인데 다만 신입탑입니다. 신혼희망탑인데 얘가 초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번에 들어간 B17도 초중학교까지 거리는 나쁘지 않다. 뭐 여기 들어온 김에 보여드리면 옆에 녹지하고 단독주택들이고 위쪽으로는 수변공원이 만들어져요. 따라서 조망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나쁘지 않은 단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학원가는 이제 얘가 새로 만들어지는 택지지구잖아요. 물론 큰 규모긴 하지만 더군다나 지금 초도 물량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중심 상업지구도 갖춰지려면, 물론 왕숙역 여기 이 업무하고 상업지구 이거 갖춰지면 상당히 좋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 감안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런 신도시 들어가는 특히나 상업지구는 10년 정도 걸려요. 입주 다 하고 나서도 자리 잡으려면 5년 걸리니까 지금부터 계산하면 10년 정도는 걸린다 최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갖춰졌을 때는 상당히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규모도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까지는 다산이나 별내 신도시, 왼쪽으로 별내가 있고 아래쪽으로 다산이 있는데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이런 데들 이용하시면 되고, 사실 기존에도 여기 구축들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들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이용하시다가 여기 중심상업지구 갖춰지면, 여기 말고도 이쪽에도 있고 많습니다. 여기는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원과도 마찬가지고요. 편의성 좀 말씀드렸지만 신도시 중심권 만들었을 때 상당히 편리해질 거고, 특히나 이 단지 같은 경우는 수변시설, 수변, 공원, 쾌적성 이런 거 좋을 겁니다. 바로 붙어 있어요. 예, 수변이 붙어 있어서 산책 같은 거 그냥 뭐 코앞에서 할 수 있고, 조망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좀 전에 보여드렸죠. 그다음에 다산별내 같은 곳을 잘 형성돼 있으니까 지금도 이용하시다 보면 왕숙 신도시 중심 상업지구 생겼을 때 충분히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기본적으로 좀 길게 말씀드렸어요. 어쩔 수 없는 게 이 왕숙은 제가 여러 영상을 이번에 띄워드렸었기 때문에 계속 시청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경쟁률이 세서 많이 떨어지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드린 겁니다. 분양가 착하냐 적절하냐 제가 항상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써놨습니다. 다 함께 두 손을 모으고 뭔가 과오가 있었다면 참여를 하면서 제발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려야 되는 단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 더블 갈 거니까.
저는 이 단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초도 물량이다 보니까 왕숙 신도시 어느 정도 갖춰졌을 때 완성이 다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분양가의 더블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이겁니다. 얘가 일단 28년 12월 거의 29년 돼서 들어갑니다. 6.4억에서 6.8억에 나왔습니다. 84 기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단지 왕숙 푸르지오 더 퍼스트는 28년에 들어가요. 비슷한 시기 들어갑니다. 근데 얘가 5.8에서 6.2억에 나왔어요. 대략 5, 6천 정도 비싸게 나왔는데 한 6천 비싸게 나왔네요. 정확히는 6천 비싸게 나왔는데 이거는 푸르지오 더 퍼스트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지만 민간 참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만 GTX-P 접근성이라고 하는 상당히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칠 요소를 이 17블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분양가 차이는 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얘가 B17블럭이 민간 참여, 즉 푸르지오와 같은 급으로 나왔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2억 정도 높게 나왔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민간 물량이면 여기 10억의 분양에도 들어가야 될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B17이면. 그 얘기는 왕숙에 갖고 온 애들은 더 높은 분양가에 나와도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는 단지를 평가를 저는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괜히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일산, 동탄, 인천을 제가 써놨습니다. 물론 일산, 동탄, 인천에는 모든 단지를 다 따올 수는 없고 일산하고 동탄, 인천에서 삼성역으로 직접 가는 GTX-A고 인천은 이번 왕숙 신도시처럼 GTX-B입니다. 서울역까지 가죠. 그래서 좀 차이가 나긴 하는데 일단 일산 쪽은 GTX-A 일단은 얘는 서울역까지 뚫려 있어요. 가격이 대략 11억에서 13억 정도 형성돼 있습니다. 어디 있는 단지들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일산 특이하게 GTX-A가 저는 뭐 가운데 이쪽 어찌 3호선 하나는 연결시켜 줬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여기가 이제 기존 일산 신도시거든요. 근데 여기 신축들이 있어요. 킨텍스 여기 생기다 보니까 여기 들어가는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 보시면 보이시나요? 이거 84들이거든요. 11.5억, 13억, 13억, 13억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대략 19년도에 들어간 단지들 요 네 단지다 이렇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요 정도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B17이 28년에 들어가니까 대략 10년 차 나이 애들인데 얘네들이 일단 이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볼게 동탄입니다. 여러분 동탄은 GTX-A가 개통됐을 때 한번 이슈가 됐었죠. 동탄 롯데캐슬. 여러분 여기 들어가 보시면 84가 지금 거의 17억선 가까이 가요. 16억 7천 9월 달에 16억 6,500 10월 달에 이런 수 찍히거든요. 다른 타입도 보시면 11월 달이에요. 11호 규제 뒤인데 16억 3천, 16억 6천, 17억 근접합니다. 그럼 여기서 좀 먼 단지들이 있거든요. 여기 뒤쪽에 여기 보이시죠? 1km권 되는데 도보로 얘네들도 보시면 12억 근접합니다. 그죠? 가까이 있을수록 이 롯데캐슬처럼 상당히 높아지고요. 그래서 정리해놨습니다. 동탄은 대략 12억 선에서 17억 선, GTX-A 동탄역, 삼성까지 개통 아직 안 했음에도 지금 이 가격이에요. 근데 인천은 10억에서 13억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뭐 인천은 어딜 봐야 되냐면 송도 국제도시에 인천대 입구역인데 여기 GTX-B가 들어와요. 이번에 B17 왕숙역에 들어가는 게 GTX-B 같은 노선이잖아요. 서울역 가게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쭉 있죠. 13억, 12억, 11억 좀 멀수록 10억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10억부터 13억까지 써놨고 또 하나는 조만간 분양할 애가 하나 있죠. 인천의 부동산 전체를 움직여요. 인천 시청역 앞에 들어가는 포레너 더샵 인천 시청역 얘는 원도심 자체에 들어가는 데다가 시청역에서 GTX-B 이용하면 서울 접근성도 탑급으로 갖게 되거든요. 근데 얘 분양가가 인천은 지금 많이 눌려있는 게 좀 있어요. 원도심 쪽이.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84가 10억 정도 조금 넘게 나올 것 같은데 84 자체는 안 나오지만 59 역산했을 때 물론 인천에서는 이거 비싸다고 막 그러시지만 안 비싼 거죠. 이거 들어온 거 봤을 때. 그러면 이제 비교 가능해집니다. 요걸 이제 보여드렸으니까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잖아요. 일산의 동탄이 분리적 거리가 있잖아요. 여기 왕숙 여기 진건이라고 표시된 여기 들어가고 일산 동구서구는 이쪽에 있어요. 그렇죠? 킨텍스는 요 아래쪽에 위치하게 되고 동탄은 여기 가깝긴 한데 이 지도 한 면에서 안 보일 정도로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런 거 있어요. 일산 동탄 인천 GTX 권역인데 물론 노선 다르다고 그랬어요. A는 삼성역 가요. 일산 동탄은 반면에 인천은 GTX 같은 B고 서울역까지 갑니다. 근데 다 떠나서 그게 A든 B든 간에 이거 다 84형 가격이잖아요. 그리고 이거 전부 다 삼성역 아직 개통 안 된 상황에서의 가격이고 GTX-A 같은 경우에는 인천의 이 가격은 GTX-B 지금 공사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인천 분들은 뭐 GTX-B 안 들어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가격인데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 가격이 절반 가격이잖아요. 뭐가? B17이. 특히나 인천의 GTX-B 안 들어온 거 똑같은데 여기 구축이에요. 23억 치고 있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얘네들 보시면 18년도 아파트 즉 10년 차이 나게 됩니다. 뭐랑? 이번에 B17이랑. 물론 인천은 늘 말씀드리지만 원도심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300만짜리 도시고 왕숙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인천은 자체 일자리도 상당히 많은 지역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걸 또 오해하셔서 인천에서는 또 문제가 되긴 하는데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테일하게 가자면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냥 크게 봤을 때 이 일산, 동탄, 인천에 있는 이 단지들의 절반 가격에 나온 겁니다.
왕숙 신도시 B17 블럭이. 물론 B17 블럭이 브랜드라든가 이게 아무래도 공공분양이라든가 이런 점에서 몇 가지 빠질 수는 있지만 이거 대비했을 때 싼 겁니다. 더군다나 얘가 완전 개통돼서 삼성역 개통되고 GTX B 개통돼서 이 송도에 있는 아파트들이라든가 인천시청역에 있는 아파트에서 서울역까지 접근성 20분대로 끊어질 때 이 가격은 그대로 있지 않을 가격입니다. 근데 그 가격의 절반 정도 되는 가격이라는 얘기고, 더군다나 B17에 GTX B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걸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단지잖아요. 그러니까 입지가 중요한 거예요. 뭐 단순하게 지금 당장에 안전마진 같은 거 많이 보시거든요. 근데 원래 분양은 그런 안전마진 보고 들어간 게 아니라 입지 보고 들어간 겁니다. 뭐 분양이 아니라 기축 매매도 마찬가지고요. 안전마진이라는 거는 최근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는 특이한 제도를 시행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생긴 뭔가 틈새 정도로 보시면 되고, 부동산은 그렇게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입지와 향후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단지는 나쁘가 절대로 아닙니다. 초반에 왕수가 떨어진 지역, 나홀로 지역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남양주는요, 기존에 연결이 안 돼서 그렇지 여기 엄청 많은 단지 들어가 있었고, 이번에 왕숙 1, 2지구가 들어가면서 연결시키게 되고, 추후에 당연히 이 중간에 좀 빈 데들이 있거든요. 주변에 산 빼고, 이쪽에도 동쪽은 산이에요. 여기 산들이 있어서 여기 비어 있는 겁니다. 근데 주변에 좀 평지들은 다 추가해서 지정할 겁니다. 근데 지금만으로도 얘 왕숙 들어갔을 때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GTX-B라고 하는 향후 10년 내에 수도권에 가장 영향을 미칠 게 GTX-ABC라고 제가 본다고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직접적 영향을 받을 곳이에요. 도보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GTX-B 왕숙역을. 그리고 물리적 거리 자체가 일산 쪽이라든가 동탄에 비해서 서울 접근성은 더 좋아요. 물리적 거리가 짧다는 건 같은 GTX가 개통됐을 때 그 시간이나 이런 것도 더 적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물론 강남에 직접 못 간다는 건 있어요. 근데 인천하고 비교해드렸잖아요. 인천도 GTX-B 들어가요. 그거에 비해서 거의 절반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말씀드렸습니다. 왕숙 푸지, 왕숙 푸르지오에 비해서는 6천 상향 분양가긴 한데 입지 자체가 깡패라서 이번에 나온 단지가 충분히 상쇄할 만한 거고, 일산, 동탄, 인천 비교하기 직접적으로는 어려우실 수 있어요. 특히나 부동산을 많이 보시지 않은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느낌이 오지 않을까요? 절반 가격이란 거. 더군다나 이게 지금 GTX 선들이 완전 개통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 선반영된 가격이거든요. 근데 항상 말씀드린 철도는 개통됐을 때 분명히 더 오릅니다. 최근에 보여드린 영상에서 그 실례로 미사지구라든가 이런 데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서울 및 수도권 절대적 분양가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 지난 왕숙 4개 단지들 할 때 다 말씀드렸던 건데 좀 시간 지났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최근 서울의 중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것들 도보로 혹은 1km권에서 이용 어느 정도 가능하다 싶으면 무조건 10억 이상 분양가입니다. 15억도 가요. 수도권, 서울 말고 수도권에서 중전철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거나 어떻게든 이용할 수 있다? 그럼 최소 8억이고 얘도 10억 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수원 망포역에 들어간 푸르지오는 12억 쳤고요. 그렇죠? 좀 전에 말씀드린 인천시청에 나올 포레노 더샵도 10억 넘어갈 것 같고 8사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경전철, 그럼 중전철 말고 뭐 용인의 에버라인 같은 거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혹은 경강선 라인들, 얘는 중전철을 말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그 중심 중전철에 연결되는 선들인데 일종의 지선 역할을 하는 애들인데, 그 경전철마저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럼 최소 6, 7억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왕숙의 B17 가격은 수도권 경전철을 어떻게든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나오는 분양가들하고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 낮게 나온 거예요. 더 아래로. 무조건 이거는 투자성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왕숙을 속대말로 까거나 이런 영상이나 혹은 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교산하고 비교하는데, 물론 교산 좋습니다. 근데 왕숙이 교산보다 나쁘다고 해서, 교산보다 좀 투자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왕숙 자체의 투자성이 없는 게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나 공공분양 이 가격은. 이번에 왕숙 A1이나 B1, 2, 그 다음에 진접2 놓치셨던 분들은 자금 여력만 되신다면 넣어봐야 되는 단지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왕숙 신도시 B17 이지도원 투자가치 평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일단 신도시 초기 물량인 점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리죠. 장화 신고 들어갔다 구두 신고 나오는 게 신규 택지지구, 특히나 대규모 지구일수록 초도 물량이 갖고 있는 장점입니다. 인천에서 CTOC 1단지라든가 초기 들어갔던 물량들이 갖고 있는 이점, 이런 거 어느 택지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상당히 큰 규모로 들어가는 신도시인데 왕숙이 거기서도 초도 물량이고 입지도 좋단 말이에요. 시간은 필요하지만, 근데 보통 입주대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비과세 받고 하려면 이래저래 한 10년 필요하고, 원래 부동산 10년 정도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분양 받은 다음부터 입주대 기간 포함해서 10년은 봐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얘는 수익 충분히 줄 수 있는 단지고, 왕숙 위쪽에 맞춰 나온 분양가, 즉 왕숙 A1이라든가 B1, 2에 맞춰서 그래도 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얘는 입지로 봤을 때 훨씬 더 비싸게 나와도 되는데, 공공분양이고 하다 보니까 위쪽에 맞춰서 아주 비싸게 나오지 않은 거예요. 푸르지오가 6천 차이 난다 그랬잖아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2억, 3억 차이 나도 여긴 들어가야 되는 단지예요.
그렇다고 뭐 위에 프루지오 들어가신 분들이 잘못된 거냐? 아니죠. 이거 경쟁력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첨이 돼야 되잖아요. 당첨이. 가점 높으신 분들은 이런 데 넣어야 됩니다. 물론 추후에 더 나오긴 해요. 나 만점이다. 나 가점 만점이야. 이런 분들은 더 가까운 단지들이 있습니다. 여기 왕성역 들어오거든요. 9호선하고 교차하는 데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 가까운 7개 단지, 7개 단지 가점 정말 높으면 이런 데 노리셔도 되겠죠. 그러니까 개인별로 다 다르신 거예요. 여하튼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왕숙 진접 2 내지는 다산 별내. 사실 여기 평내 호평부터 시작해서 평내 호평 더 많아요. 사실은 다 연계되는 곳입니다. 이런 규모라든가 더구나 얘는 전반적으로 한 5년 정도 내에 신축이 한 방에 팍 들어가잖아요. 이게 제가 일산을 좀 넘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입니다. 뭐냐면 일산 동시 재건축이 될 수가 없잖아요. 재건축 얘기가 나왔고 작년에 시범단지도 선정이 됐지만 이건 뭐 일산뿐만 아니라 분당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데 1기 신도시들 혹은 그 외의 택지지구들 1기급들 이게 한 번에 확 되면은 일산도 정말 인프라 잘 갖춰져 있어서 빠르게 올라갈 텐데 한 단지 두 단지씩 될 거예요. 반면에 왕숙은 한 방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인프라나 이런 거에서 일산에 당연히 밀리지만 30년 동안 갖추어진 도시를 이길 수는 없어요. 왕숙. 거기에 그나마 필적하려면 왕숙도 한 10년은 기다려야 되지만 그 이후라든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일산과 필적할 만한 거나 혹은 시기에 따라서는 일산을 넘을 수 있는 신도시가 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해요. 물론 일산이 재건축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시기가 오면 또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완성 시점에 이 왕숙 신도시 완전히 완성되는 건 아니고 지금부터 이제 10년 정도? 그러니까 이 단지 같은 경우에 3년 입주대 기간 있고 들어가셔서 비과세 하려면 최소한 3년 이상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거 다 포함했을 때, 즉 포함하면 입주하시고 5, 6년 내에는 최소 지금 분양가의 2배, 최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상 갈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피처링 거의 모든 수도권 택지지구. 분양 처음 받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수도권에서 이상한 데 빼놓고 이상한 데들이 없진 않아요. 있어요. 수도권에서 가장 동쪽 대표적으로 미사 2000년대 초중반에 들어왔는데 얘네들 분양가 보시면 까무러치실걸요? 지금 이거 그 분양가에 비해서 어느 정도 올랐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배가 뭡니까? 2배는 넘게 올랐죠 무조건. 뭐 요즘 떨어졌다고 하는 송도도 요즘 분양가가 그랬던 거지 뭐 여기도 분양가에 비해서 그리고 최근 뭐 많이 얘기하는 검단도 최근 분양가 올라서 그렇지 과거에 들어가셨던 분들 그 분양가에 비하면 10년 되지도 않았는데 오른 거 생각하시면 사실 거의 모든 수도권 택지구들의 그냥 대규모일수록 왕숙은 규모로 치면 거의 A급입니다. 3기 신도시 중에서 이런 택지지구가 2배 이상 안 간 곳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입주 때가 아니라 좀 시간이 지났을 때입니다. 보통은 입주하고 나서도 시세가 형성되려면 몇 년은 있어야 돼요. 따라서 최소 얘는 특히나 왕숙에서도 왕숙역 GTX-B 도보권이잖아요. 얘는 무조건 2배 이상 갈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셔야 될 곳.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왕숙 신도시 분석편 1, 2, 3편 떠있으니까 보시고요. 특히나 분양했던 단지 4개의 영상도 다 있어요. 그것들 챙겨보시고 몇 억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러면은 이런 영상들 챙겨보시고 그리고 저희 영상 말고도 왕숙 신도시에 대해서 혹은 분양단지들에 비해서 영상 많이 뜨잖아요. 그 영상들 혹은 글들도 많이 찾아보세요. 적은 돈 투자하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분석편 4, 5편은 드디어 얘가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제가 조만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전 영상 보셨던 분들한테 해드렸던 약속이니까 조만간 올려드릴게요. 미래 가치는요 GTX-B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GTX-B가 생각보다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칠 거고요. 사실 GTX-B가 안 놓인다고 하더라도 9호선만 있다고 하더라도 이 규모의 택지지구에 들어가는 초도 물량의 분양가에 비해서 그 단지는 더블은 먹고 나옵니다. 속된 말로. 근데 얘는 GTX-B라는 수도권 전반을 바꿀 노선도 들어가지고 그게 도보로도 가능한 거리에 있잖아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좀 전에 가볍게 보여드렸지만 동탄, 일산, 인천과 비교하시면 됩니다. 이쪽에 GTX 이용권에 있는 단지들에 비해서 절반 가격입니다. 더군다나 GTX 라인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거 고려했을 때 이 단지는 무조건 들어가셔도 괜찮은 단지라고 봅니다. 그럼 많이 얘기 나오죠. 신축 구조. 이거 얘기 드리면 또 지겨우실 거예요. 거의 모든 부동산 관련 채널들에서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실제로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정부가 노력해서 극복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것도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대표적인 게 1기 신도시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일산이라든가 아니면 분당 이런 데들이 평촌 3번 이런 데들이 한 방에 너무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은 거긴 합니다. 주택 보급률이 워낙에 낮아서. 근데 이가 30년들이 넘어가면 극도로 노후화가 된 거예요. 이거 재건축한다고 해서 1, 2년 뒤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짧게는 10년 정도 걸리고 길게는 20년 걸려요. 재건축 단지들이. 그때까지 대규모의 신축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 숫자만큼 신축을 지어버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될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무작정 신축 공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고요. 결국은 일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지 신축 부족문제가 좀 해결될 겁니다. 근데 그게 요원하잖아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런 상황에서 들어가는 3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큰 왕숙이고 거기서도 좋은 입지 들어온 단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줄 평은 이렇습니다. 킹스빌리지의 시작이 드디어 되는 것 같습니다. 킹스빌리지 개인적으로 제가 붙이는 이름입니다. 어디 말합니까? 왕숙에서 이 왕숙역 도보권에 드는 얘네들, 요 일본 단지 포함해서 얘네들이 킹스빌리지다 이렇게 생각해요. 왕이 될 상을 갖고 있는 애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네 분이나 영상을 위쪽 왕숙 풍양역 쪽을 보여드렸는데 또 그분들이 이 영상 보시면 아 나는 잘못 간 건가? 아니잖아요. 경쟁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당첨되신 분들은 무조건 잘 되신 겁니다. 거기도 2배 오를 겁니다. 같은 왕숙이잖아요. 퀸스빌리지라고 저는 말합니다. 어디? 요쪽. 요거 9호선이 연결되는 역들이 여기 몇 개 있고 풍양역 쪽은 더군다나 4호선까지 해서 W역세권인데요. 여기도. 강북 쪽은 이 4호선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곳들도 꽤 돼요.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는 저는 퀸스빌리지.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 9호선 들어가는 애들. 그 다음에 내일은 세자가 출정을 준비 중입니다. 왕과 왕비 말고 세자. 누구? A24 신혼 희망타운도 사실 신이타는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 지구가 괜찮아서 많이 올라줄 거기 때문에 수익을 쉐어한다고 하더라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도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내일 다음날 영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드디어 왕숙이었던 왕좌의 자리에 들어가는 애들이 들어가 주기 시작한 거고요. 얘네들이 올라주는 게 당연히 기존에 들어가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면 아무래도 초도 물량이 싸기 때문에 여기 어디 되든 저는 기본적으로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청약에 계속 도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특히나 청약 가점이 좀 낮으신 분들은 이게 괜찮은 지역이라는 게 확인이 될수록 가점 높으신 분들이 더 많이 몰려오잖아요. 그 전에 되는 것들 꾸준히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여튼 그래서 내일은 A24도 보여드릴 거고요. 추후에 지금까지 그렸던 것처럼 왕숙 신도시 쪽 분양 물량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이 있어 대안점을 취업하는 과정에 잘못 인지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 아까 일산, 동구, 서구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평가에 따라서 서구 쪽에 들어간 단지 일부는 또 더 좋기도 해요. 그런 거는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걸러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뭐 방향 같은 것도 영상이 좀 길다 보니까 잘못 말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 좀 인지하고 짜는 개인 책임이라는 점 생각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단지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청약하시는 특히나 지난 영상들 왕숙에 대해서는 벌써 이게 8번째 영상인 것 같은데 올해 시즌3 들어서만 특히나 떨어지셨던 분들은 여기 꼭 좋은 놈으로 당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들어가면 괜찮은 단지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110만 회원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분양정보 공식 단톡방을 첫 댓글에 올려드릴 겁니다. 뭐 들어오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여기 뭐 광고하고 이런 데 아니고요. 질문 같은 거 하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거 한해서 답변 드리는 공간 이 정도로 보시고 가볍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하튼 최근에 11호 대책 이후에 뭐 요즘 제가 올려드린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괜찮은 단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거죠. 규제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자신감 뿜뿜 하는 단지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규제에도 불구하고 나는 투자성이 있어 라는 단지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내일 보여드릴 뭐 A24 희망타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 뒤로 제가 알기로는 그냥 예정된 왕숙은 아니지만 비교가 될 만한 곳들 수익성이 있어서 이런 데들 들어가 주거든요. 그런 단지들 가가지고 좀 더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